정말 꼭 해보셨으면 하는 거 하나만 추천드려요. 매년 연말이 되면 너무 허무하다. 하루를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과거의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미래의 나도 정말 잘 살아낼 거라는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1년 뒤에 2023년 12월이 됐을 때 여러분이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로 꼽힐 거예요. 안녕하세요. 계획의 진심인 MBTI 중에서도 극강의 파워-J 마담 조이입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아쉽지만 우리는 얘를 좀 보내주고 2023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어요. 혹시 2023년 다이어리 준비하셨어요? 새해 준비물 첫 번째가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작성해온 다이어리들과 2023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를 추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고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겠다 하는 거 정말 딱 하나만 골라서 새해에 꼭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생산성의 진심인 극효율층이라 아기자기 이런 거 없고요. 다꾸 없어요. 그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저처럼 매년 다이어리 쓰기에 실패했거나 매년 이쯤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꼈거나 또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싶다고 생각하셨거나 또는 내년은 올해보다 한 발짝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히 다이어리를 쓰고 계신가요? 고백하자면 저는 무언가 꾸준히 쓰는 것에 오랫동안 실패했었습니다. 이게 매년 실패해도 그래도 연말이나 연초마다 내년에는 올해는 꼭 다이어리를 써보자 하는 그 불치병 있잖아요. 저도 그 병이 있어가지고 매년 다이어리 쓰기를 시도하긴 했었어요. 근데 올해에 지난 1년간 제가 소개할 이 방법으로 다이어리를 써봤더니 저한테 너무 찰떡인 거예요. 제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요. 또 완벽주의자들이 다이어리 쓰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간중간 날짜에 막 구멍 생기는 꼴을 못 봐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스벅 다이어리 쓰면서 맨날 실패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 5년간 실패한 다이어리들입니다. 항상 연초에 시작해서 짧게는 1월, 길게는 4월쯤에 중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실패했는데 올해는 꾸준히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고 있냐? 이게 이걸 쓰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쓰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니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목적에 따라서 스케줄 관리용, 데일리 시간 관리용, 기록용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각각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데일리 시간 관리용 그리고 기록용으로 쓰고 있는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미도리 유선 노트로 쓰는 시간 관리용 데일리 리포트가 있고요. 2023년에 추가될 PDS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라이너 데이 5년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스케줄 관리용 디지털 다이어리인데요. 개인적인 스케줄은 네이버 캘린더 앱, 일이나 프로젝트의 스케줄과 DB 관리는 노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각각 다른 목적과 형태이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살고 있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후회가 쌓이고 현재를 모르면 불안이 쌓이고 미래를 모르면 걱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다이어리로 이 막연한 후회, 불안, 걱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많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정말 작고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 중에 딱 하나만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걸로 새해부터 작성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목적, 용도별로 작성하는 팁과 장단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 아날로그 다이어리입니다. 손에 잡히고 손글씨로 쓰는 종이 다이어리예요. 1번, 제 다이어리의 핵심인 이 노트입니다. 여기에 매일의 시간을 관리하는 데일리 리포트와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이 노트는 안에 날짜 구분도 없고요. 안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유선 노트예요. 여기에 저만의 스타일로 직접 영역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풀 네임은 미도리 MD 노트입니다. 이게 만년필 잉크도 잘 견디는 좋은 종이질 때문에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미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생애 첫 만년필 선물 받고 검색하다가 알게 된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사이즈랑 속지가 다양해서 자신한테 맞는 걸로 선택하기가 너무 좋아요. 속지는 뭐 무지, 모는 종이, 방한지 이렇게 유선이 있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로 구분됩니다. 저는 미도리 노트 기준 라지 사이즈 A5 사이즈이고요. 유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라지라고 하지만 A4 사이즈보다 작아서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평범한 노트의 장점은 중간에 빼먹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날 위에 날짜를 직접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통 일반 다이어리는 날짜별로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끔 정말 바빠서 빼먹었는데 다음날 쓰려고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빵꾸빵꾸 때문에 정말 다시 쓰기 싫어지잖아요. 이러다 막 에라 하고 덮어버린 게 이렇게 쌓인 거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형식으로 나한테 맞춰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예전에 시간관리 데일리 리포트 영상, 또 감사일기, 감정일기 영상에서 자주 등장한 노트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소모품들은 핵심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하고 깔끔하면서 심플한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처럼 당최 이 세상에는 나한테 맞는 다이어리가 없어서 정말 쓰고 싶어도 못 쓰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미도리 노트에 직접 내 손으로 날짜 쓰고 영역 구분해서 작성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지난 상반기에 썼던 데일리 리포트, 감사일기 등등 이 다이어리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는 가죽 커버를 사서 이제 하반기 데일리 리포트와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굿노트로 템플릿 만들어서 많이 쓰시기도 하잖아요. 저도 중간에 아이패드 새로 사고 굿노트로 스마트하게 써보자 하고서는 잠깐 그 방법으로 해보긴 했는데요. 결국 다시 이 종이노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노트인데 지난 1년간 안에서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역할은 데일리 리포트와 일기입니다. 목적은 하루의 시간 관리와 루틴 관리이고 같이 아침 일기, 감정 일기, 하루 리뷰도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다이어리는 2023년에 쓰게 될 이 PDS 다이어리입니다. 플랜 2 C의 약자이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리뷰할 수 있도록 영역이 이미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데일리 리포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제가 손으로 막 자대고 줄 긋던 게 찰떡같이 다 그려져서 나와서 이제 줄 긋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1년치 매일 매 시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두껍고 무거운 게 단점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 다이어리 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지만 저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올해 12월 26일부터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갈 연습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1월 1일부터 딱 시작했는데 뭔가 삐끗하고 오타 생기고 하면은 그 꼴 보기 싫어서 또 덮어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꾸준히 습관으로 잘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미도리 노트에 선을 조금 더 그어서 PDS 템플릿으로 데일리 리포트 쓰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관리해보면 계획적인 하루를 산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얼만큼 시간을 낭비하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일리 리포트와 2023년 PDS 다이어리는 정말 시간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년간 쓰면서 느낀 효과와 작성법은 다음 영상으로 자세하게 공유할게요. 구독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날로그 다이어리의 세 번째,
원 라이너데이 5년 다이어리입니다. 이건 제가 배송 받은 날 6월 23일부터 약 6개월 정도 작성한 다이어리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주문했고요. 16,400원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의 날짜가 모든 페이지 위에 적혀 있고요. 이렇게 5년이 나뉘어 있어서 같은 날짜에 5년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형식이에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첫 칸을 채우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일기를 쓰려고 이 페이지를 펼쳤을 때 작년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가끔 제가 이거 쓰다가 예전 페이지 이렇게 들춰볼 때가 있어요. 아직 몇 달밖에 지나지 않은 날들이지만 와, 이날 이런 일이 있었어? 마치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몽글몽글 막 간질간질해져요. 그러니까 5년을 꽉꽉 채워서 기록을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다이어리가 될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게 사이즈가 딱 손바닥만 해요. 쓸 수 있는 공간도 한 해에 딱 5줄입니다. 그래서 감정 위주의 기록보다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단 명료하게 적게 돼요. 그래서 더 쓰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 쓰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하루 이틀 못 써도 몰아쓰기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난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의 시간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적어두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2022년 8월 1일 조마조마한 월요일. 기분 탓일까?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다. 역시 괜찮다. 검사 음성 보니 괜찮아졌다. 남편도 계속 자고 먹고 쉬고 조금 기력을 찾아간다. 다행이다. 나도 무사하다 아직까진. 전자책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022년 8월 2일 뭔가 명확해진 남편이 회복되는 화요일. 나는 아직 멀쩡하고 남편은 점점 회복되고 있다. 점심은 가텐스시에서 비싼 고급 초밥을 포장해줬다. 얼른 기력을 차렸으면 좋겠다. 저녁은 오징어 묵국, 소불고기. 우리 둘 다 잘 먹어서 살찔 것 같다. 오늘도 무사히 감사히 잘 넘겼다. 누군가는 이걸 써서 어디에 쓰냐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순전히 감성의 영역인데요. 이걸 쓰는 건 단순히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5년 뒤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쓰고 있어요. 써보니까 그날 하루만 보면 이 5줄이 별거 아닌데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모이면 그 힘이 좀 크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미래의 나도 정말 잘 살아낼 거라는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또 후기를 찾아보니까 육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육아일기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 이 5년 다이어리의 장점은 쓰는 공간이 적어서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적고 그래서 꾸준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쉽게 5년 동안의 나만의 히스토리북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디지털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라고 말하기엔 또 뭐 할 만큼 딱 스케줄러로 쓰고 있어요. 개인적인 스케줄 관리는 네이버 캘린더, 일이나 프로젝트의 스케줄과 DB 관리는 노션을 이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PC, 핸드폰, 아이패드 등 웹 앱 버전으로 모두 연동돼서 언제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무료 도구들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려고 했는데 제 하루 다이어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추가했어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언제부터 썼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네이버 캘린더입니다. 아마 다들 캘린더 앱을 이용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네이버 캘린더를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약속, 예약,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가족, 지인, 생일, 기념일, 연간 일정을 적어놓고 약속 잡을 때 항상 이 캘린더를 열고 체크합니다. 이러면 절대 중복된 약속을 잡거나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열어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휴대성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네이버 캘린더의 장점은 한국인에 맞춰진 정말 깨알 같은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반복 일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중요한 사람들의 생일과 기념일은 물론이고 매주 특정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이나 매월 해야 하는 일을 저장해두면 까먹고 놓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또 미리 알림이 와서 순간 까먹고 있어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매년 매월 귀찮게 매번 저장해야 하는 일도 없고요. 처음 저장할 때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연초마다 캘린더에 가족들 생일이나 기념일을 매년 직접 입력하는 수고를 생각하면 그렇게 번거로운 일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저장해두면 쭉 편해지거든요. 중요한 기념일 까먹어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질 일도 없습니다. 특히 생일이나 기일, 우리나라는 은근히 음력 기념일이 많은데요. 음력을 반복 일정으로 지정해도 매년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애플 캘린더도 써봤는데 이건 1, 2년 정도 반복되면 자꾸 며칠씩 이렇게 틀어지더라고요. 또 아이폰이나 삼성폰에 내장된 캘린더를 쓰다가 경쟁 회사 폰으로 갈아탈 때의 호환성을 생각하면 네이버 캘린더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히스토리를 날린 경험자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네이버 캘린더에 회사 업무 스케줄과 제 개인 스케줄을 혼용해서 썼었어요. 정말 공백이 안 보일 정도로 빼곡했습니다. 그때는 캘린더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혔어요. 캘린더에 쌓여있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막 저를 짓누르는 느낌? 이제는 개인과 일을 분리해서 균형을 맞추고 싶어서 일의 스케줄은 노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다이어리의 두 번째, 노션입니다. 노션은 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무료로 풀어주면 이거 정말 노벨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션으로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 또 그 프로젝트의 투두리스트, 컨텐츠 DB 관리, 히스토리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노트 등 다양한 기록을 DB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노션은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학생이나 직장인, 또 저처럼 컨텐츠 지식 사업을 하거나 1인 기업으로 회사를 꾸려가시는 대표님들, 또 프로젝트 관리를 잘해야 하는 프리랜서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은 커스터마이징. 내가 원하는 UI대로 만들 수 있고요. 기록들을 캘린더, 표, 타임라인, 대시보드, 갤러리 등등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내 입맛에 맞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다이어리 편이니까 스케줄 관리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프로젝트 캘린더에 큰 일정을 적고 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투두리스트를 적어요. 또 그 투두리스트를 꼭 완료해야 하는 데드라인을 체크합니다. 그럼 이 일정이 투두리스트 일정에도 동시에 연동됩니다. 이 투두리스트만 보고 오늘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 일정 등을 파악합니다. 투두리스트의 각 항목을 완료하면 그 돈을 체크해주고 자동으로 보기에서 제외됩니다. 완료 체크한 건 표시 안 되게 제가 필터를 걸어뒀어요. 하루 동안 이거를 이렇게 없애가는 것도 짜잘한 성취감이 됩니다. 미완료된 건 다음날로 드래그해서 넘깁니다. 그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오늘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일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데일리 리포트로 하루를 계획하고 잘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캘린더와 노션, 데일리 리포트 노트가 모두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이것들을 어떤 루틴으로 활용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공적인 하루를 사는 방법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1. 네이버 캘린더에서 내일 개인 일정을 확인합니다. 2. 노션 캘린더에서 내일의 투두리스트를 확인합니다. 3. 데일리 리포트에 1번과 2번의 일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합니다. 4. 오늘 일들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5년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5. 다음날 아침에 미도리 유선 노트의 모닝 페이지로 감사, 감정일기 확언을 적습니다. 6. 이제 단순하게 기계처럼 데일리 리포트에 계획된 일정으로 빵꾸나지 않는 하루를 살아냅니다. 7. 다시 저녁이 오면 잠들기 전에 그날 데일리 리포트를 리뷰하고 그리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캘린더로 일정을 확인하고 다시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또 다음날 그 데일리 리포트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크게 계획, 실행, 리뷰, 기록의 반복 루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저거 다 하는데 총 시간을 계산해보면 30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모두의 성향과 취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맞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꼭 해보셨으면 하는 거 하나만 추천드릴게요. 매년 연말이 되면 너무 허무하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 나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다. 또는 내년에는 무언가 내 일상을 기록해두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5년 다이어리를 추천드립니다. 기록을 위한 다이어리 입문자용으로 정말 최고입니다. 1년 뒤에 2023년 12월이 됐을 때 여러분이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로 꼽힐 거예요. 정말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루를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나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 또는 2023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분들은 데일리 리포트 또는 PDS 다이어리를 추천합니다. 이건 시간 관리에 정말 유용한 다이어리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구독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쓰는 목적을 처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정말 이걸 지속하고 있는 극현실적인 이유는 이렇게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내면 자기 전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건가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후회하게 되면 잠을 못 자고 자책하게 되고 그게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번지게 돼요. 그런데 하루를 만족스럽게 살고 또 하루만 제대로 살아보면 인생 전체를 좀 제대로 살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결국에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중간에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방법을 조금씩 바꿔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다이어리 한번 써볼까? 생각하셨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지금 쓰고 계신 더 좋은 다이어리 방법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나 다른 분들께서 내년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꾸준히 무언가를 기록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단단한 하루를 살아내자고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시간관리 끝판왕 데일리 리포트와 PDS 다이어리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